기법, 신법 이렇게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신법은 배운다고 해서 물론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 매스컴이라든가 아니면 주식 경원이라든가 어떤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강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신법은 굉장히 많이 우리가 배웁니다. 하지만 그거는 배운다고 해서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해봐야 되는, 즉 뭐냐, 크게 당했을 때 그걸 자기가 극복을 해봐야 돼. 그냥 머리로만 맨날 이럴 때는 이래야 돼, 저럴 때는 저래야 돼, 이것만 해서는 그걸로 끝나면은 그건 죽도 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낯생이다. 안녕하세요, 파도입니다. 제가 한 2월 초에 4,800만 원을 손절했습니다. 뭐 이런 영상으로 더트라이브에 출연해서 여러분과 한번 소통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2월 달에 어떻게 매매했는지, 복구를 했는지, 또 복구를 했다면 어떻게 복구를 했는지, 또 한번 자빠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지난 금요일 날 매매했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에서 매매를 했는지 매매 복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월 30일 날 이거 4,800만 원 저번 때 한번 보여드렸던 거죠. 강사라면은 사실 자기가 손실 날 수도 있잖아요. 강사는 뭐 신이 아니고 뭐 다 미완성입니다. 완성형은 없기 때문에 저 또한 이제 손절도 이제 많이 하고 뭐 수익도 많이 내고 뭐 그런 편인데, 이제 수익이 더 많으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수익을 내서 이제 꾸준히 살아왔죠. 1월 마지막 날 어떻게 보면 결산하는 날이잖아요. 1월 또 1월 달 장도 좋았고요. 나쁘지 않았는데, 아니 마지막 날 이렇게 크게 당해버리니까 그동안에 그 1월 내내 조금씩 그 해왔던 그런 매매가 이제 3개월 동안에 그 공백을 딛고 일어나서 하는 매매죠. 제가 이제 3개월 정도 쉬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물거품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을 많이 했는데, 그것의 그 원인은 뭐냐, 결국은 욕심이었어요. 욕심만 안 부렸다면은 천천히 뭐 꾸준히 몇 천씩, 또 굳이 1억을 뭐 벌어야 되나, 그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저 하여튼간 반성 많이 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별 계좌 0392 창을 한번 보면 이 계좌가 아니라 이제 이쪽 계좌죠. 얘가 이제 본 계좌인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날 해버리니까 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다. 얘를 2월 14일까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한 10거래일 정도 되죠. 10거래일 만에 한 5천 정도 이제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마지막 날에 손실분을 다 복구를 한 거죠. 10거래일 만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다시피 크게 수익 난 거 없어요. 거의 많아야 1,000만 원짜리 한 두 번 있네요. 없는데 진짜 개미처럼 조금씩 수익을 쌓아가지고 이제 한번 크게 당한 거를 이제 복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날 한번 볼게요. 자, 15일날 한번 보겠습니다. 2천만 원짜리 한번 당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좀 이렇게 큰 일을, 뭐 큰일이라고 하면 큰일이겠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부담 가지고 있었던 이 일을 해결했을 때 사람이 좀 풀어지게 돼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게 아니었나. 이제부터는 수익이야, 이런 생각, 이제 뭐 매매하는 수익은 다 이제 내 수익이야,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 생각 때문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때 한 2천만 원짜리 당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좀 버틸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최저점에 손절한다. 최저점에 손절해, 어디서 손절을 하든가, 빨리 자르든가 아니면 안 자르든가 그 다음날 보든가. 제 원래 계획은 그 다음날까지 보자 이거였는데, 그거를 실행에 못 옮겼죠. 그게 무슨 종목이었냐 보면은 컴투스였습니다. 이날이죠, 이날. 이날을 못 버텼어요. 분차트를 보면은 최하단에 손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데 사람 질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일봉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날은 나는 눌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갖고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코난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 흐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는 아마 안 좋았을 거예요. 아마 이날이었을 거예요. 아마 15일 날이. 이날도 마찬가지. 얘도 이제 흐른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둘이 이제 좀 당한 게 아마 큰 요인이었는데, 이날 한번 볼게요. 2월 15일 날. 뭐 640원인데 한 2천 정도 손절 나간 거고요. 자, 컴투스 이거죠. 코난은 아마 이게 손실이었을 텐데 수익으로 나와가지고 좀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컴투스하고 코난이었다. 이때 여기서 손실을 많이 당해가지고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조금씩 쌓아가던 게 진짜 김 빠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제가 다시 또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제가 항상 그래왔어요. 다시 시작하자. 이제 거래일도 많이 남았고 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자빠지고 나면 또 이제 이거를 한 번에 또 복구하려고 한다면은 난 더 무너질 수 있다. 그걸 아는 거죠. 사실 이거는 경험이거든요. 신법을 사실 기법, 신법 이렇게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신법은 배운다고 해서 물론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 매스컴이라든가 아니면 주식 격언이라든가 어떤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강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신법은 굉장히 많이 우리가 배웁니다. 하지만 그거는 배운다고 해서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해봐야 되는. 즉 뭐냐, 크게 당했을 때 그걸 자기가 극복을 해봐야 되는. 그냥 머리로만 맨날 이럴 때는 이래야 돼, 저럴 때는 저래야 돼, 이것만 해서는 그걸로 끝나면은 그건 죽도 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낯생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극복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한번 당해서 다시 시작하자 하고 그 다음날 한번 한 1,000만 원 정도 다시 이제 복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날 한번 보겠습니다. 금요일 날이죠. 지난 금요일 날. 1,800 정도 이제 수익이 나와가지고 6,000으로 이제 마무리 졌는데, 이렇게 해서 저는 어느 정도 이제 극복을 한 거잖아요. 사실 이제 주식이라는 게 누구라도 맞을 수 있다. 내가 누누이 몇 번이라도 얘기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거기에서 하수와 고수가 차이가 난다. 하수는 나락을 가는 거죠. 그냥 불베팅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제가 뭐 고수란 그건 이제 뭐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주식으로 밥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극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지만은 그거를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적으로, 이성적으로는 하는데 이게 클릭질이 이제 손가락에 말이 안 드는 거죠. 불베팅 들어가고 바로 복구해야 돼, 이런 심리 때문에. 급하면 진다. 이거는 주식 격언이라기보다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화날수록 참아야 된다. 자, 제가 이제 매매 복귀를 할 텐데요. 저는 이제 주로 하는 매매가 이겁니다. 전상 매매. 강의했던 내용이죠. 이거 전상 매매, 그리고 골드존 매매, 스윙, 그리고 장중 눌림. 또 여기 한 가지 빠진 게 있다면은 상따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직장인 같은 경우는 골드존이라든가 스윙이라든가 장중 눌림, 이 세 가지 정도 매매를 자기 걸로 소화한다면은 굉장히, 사실 전업 투자자가 굉장히 유리한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많다는 거는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강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매매를 더 하게 된다는 거죠. 괜히 막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갈 때 막 따라 올라가가지고 그냥, 요새 드라마 단두대 차트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에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골드존이라든가 스윙이라든가 장중, 이거는 기본적으로 눌림입니다. 눌림 매매.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저의 매매의 기본은 이 눌림을 바탕으로 한 상따, 그리고 전상 매매, 어떻게 보면 고공 플레이죠. 그걸로 합니다. 아예 높거나 아예 낮거나 중간이거나 그런 거, 계속 한쪽에만 이제 치우치지 않았다 이거죠, 매매가. 그래서 일단 전상 매매, 금요일 날 매매 복귀를 해보겠는데, 전상 매매 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상 매매는 지난 금요일 날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는 대장이잖아요.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2분 차트 매매 내역. 2분 차트는 매매 내역이 안 나오네요. 1분 차트로 해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상따를 못했어요. 너무 아침에 일찍 상한가 갔기 때문에. 자, 이때 여기서 한번 눌러줄 때 눌림에서 사고 팔고 여기서 다 팔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가 F존인가, 여기가 F존인가 모르겠는데 뭐 차트를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F존 매매 이렇게 하고 이제 끝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전상 매매죠. 제가 여러 번 할 때 이제 강의 드렸던 거. 저 이제 기존에는 제가 초반에 어떻게 보면 동시효과 때 매수하는 그런 것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요새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한번 좀 눌려줄 때 다시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로 이제 바뀌었고요. F존 매매를 한번 하고 나오고, 여기서도 F존 매매 약간 위인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상 매매를 했고, 골드존 매매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이거는 코스모 화학입니다. 자, 코스모 화학은 참, 이건 그 전날 일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굉장히 강했죠. 이제 상한가를, 한호가를 안 그리고 상한가를 못 갔지만 시간에서는 이제 상한가를 갔죠. TMR을 한번 보면은 트레이딩에서 여기 골드존을 눌러보면은 여기에 이제 검색됐죠. 여기 코스모 화학이죠. 요거를 이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죠.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33,000원까지 찍고 이제 급등을 한 사례죠. 요거를 한번 제가 매매한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3분 차트로 한번 볼게요. 이날 이제 전날이죠. 얘는 이제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대장주를 달리고 있었는데 거래량이 상당했죠. 그래서 얘를 상따를 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샀다가 못 가서 팔고 나서 다시 사고 이렇게 했는데 한 5천주 정도 갖고 온 것 같아요. 골드존 관점에서 얘는 제가 매매를 한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시초가 아래에서 매수를 하고 팔고 여기서 한 5천주 갖고 온 거 5천주 여기서 또 추가 매수한 거 5천주 해가지고 여기서 다 팔고 아침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게 중요한데요. 이거 정말 여기가 바로 F존입니다. 대시세를 주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이거 먹고 나왔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아침에 먹었던 거를 여기서 잃기는 싫었어요. 굉장히 급락하잖아요. 누구라도 겁먹게 돼 있거든요. 이건 이렇게 급락할 때 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사야 되는데 샀어요. 근데 팔지를 못하는 거죠. 제대로. 여기가 지금 윗꼬리 아랫꼬리 달리면서 굉장히 험난한 구간이잖아요. 또 여기서 한번 꺾일 때 이건 지나놓고 가니까 보는 거지. 사실 여기서 이렇게 잘 사지 못해요. 근데 저한테 이제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F존이니까 아마 카페 거기 매매일지 보니까 여기서 사신 분도 꽤 계시더라고요. 강의 잘 들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위에까지 먹으신 분도 계시고 근데 저는 여기서 팔고 나왔습니다. 참 아쉽네요. 그리고 F존 매매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도 이제 F존이죠. 이제 다른 쪽 계좌에서는 요것도 매매를 했어요. 여기가 F존이네요. 여기서는 안 했고. 그 다음에 JO. 이건 신규주죠. 얘는 종배 관점에서 가져왔어요. 종배 관점에서 가져왔는데 얘가 여기서 내가 왜 샀는지는 여러분 뭐 아실 거예요. 아마 강의 잘 들으셨던 분들은. 그리고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1500주 정도 가져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1500주 정도 사고. 그래서 얘는 좀 어떻게 보면 얼마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금보다는 많이 가져가서 짧은 구간에 수익을 내고 나오는 그런 것보다는 얼마 몸집이 가볍기 때문에 좀 수익률 관점에서 수익률로 승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팔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F존 매매를 한 거고 이것도 F존 매매 잠깐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 매매는 제가 이제 가지고 가는 종목이 있고 그거는 이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고요. 자, 장중 눌림 F존은 뭐 금방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F존 매매는 매일 합니다. 저는 이 F존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은 단순히 난 이것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상승해가지고 뭐 하락해가지고 뭐 반등한다 뭐 이것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것만 하면 진짜 이거는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것만 한다면 진짜 잘못 배운 거다. 물론 이걸 제가 이제 특허 받고 했지만은 이건 이런 식으로만 끝낸다면은 너무 좋은 거를 너무 그냥 안타깝게도 작은 거에만 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뭐 종배의 관점이 되고 뭐 스윙의 관점이 되고 또 골드존의 그 매수의 관점이 된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상따 했을 때 또 상따 풀렸을 때 그런 거 어떻게 활용했는지 더 이상 얘기하면 좀 이렇게 강의 내용이 뭐 좀 이렇게 오픈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수강생들한테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건 정말 강조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매일 합니다. 매일.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냥 그것만 하시는 분들 이제 F존이라는 건 그거에 대해만 꽂혀가지고 어느 정도 상승해가지고 반등 눌려주면 반등 준다. 이건 너무 초보적인 거다. 그냥 그런 분들은 이거예요. 결국 기법만 찾는 거예요. 기법만 맨날 어디 가서 뭐 이 기법 저 기법 다 파는 거예요. 어제 버저비터 영상 보니까 기법은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운용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 비중이다. 제가 금방 전에 JO를 매매하면서도 그랬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몸집이 가벼우니까 수익률로 승부를 보고 어떤 종목 코스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한 만주 정도 갖고 있으니까 수익금으로 승부를 보는 거고 이런 운용 매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 비중 관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거든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트레이딩이 어려워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양하게 좀 연습 매매를 해보시고 연습이라고 해서 그냥 모의 투자가 아니라 직접 매매를 하는 거죠. 다양한 경험 그리고 다양한 경험도 좋지만 또 자기한테 맞는 매매 이런 매매가 수익을 주더라. 그럼 그 매매에서 파생되는 거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좀 틀어볼까? 좀 더 위에서 사볼까? 좀 더 밑에서 사볼까? 이럴 때는 좀 안 사는 게
게 좋지 않을까? 손절은 어떻게 할까? 요거를 자기가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물론 제가 이제 장중 라이브 때는 이런 종목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보는 게 확률이 높다. 다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이제 보는 거죠. 장을. 그게 맞든 안 맞든 제 생각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주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강사를 했으면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사 타이틀을 달고 여러분 앞에 또 마이크를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카페에서 오늘 현재를 보고 미래를 공부하라 라는 타이틀로 제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물론 이건 매매에 관한 얘기고요. 또 제가 이제 강의했던 또 내용 그대로 제가 매매하고 있다 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고, 지금은 또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글로써 이제 올렸는데요. 유튜브에서 또 못한 내용, 빠진 내용이 여기에 다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를 보고 미래의 시나리오를 써라 뭐 이런 또 얘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내일 또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월요일 날을 대비하는 그런 전략 중에 하나이기도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코스모왕 얘기했고, 위메이드 맥스 얘기했고, 제이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얘는 또 어떻게 매매했냐면 그런 식으로 됐고, 이거 마지막에 좀 샀는데 이거는 시간에서 팔아버렸습니다. 한 1,000원 정도 오른 것 같더라고요. 왜 샀는지 그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샀는지, 왜 종배를 이 자리에서 했는지. 자, 뭐 더 이상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하니까 요거는 또 이제 수강생 분들이 아마 생각을 많이 해보시ras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자, 요 정도로 아마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2월 이건 15일 거고 2월 17일 거죠. 봐야 되죠. 코스모와 그리고 에코프로 그리고 위메이드 맥스, 솔트룩스, 제이오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했네요. 자, 제가 이제 저거를 제가 이제 좀 전에 골드존 저번 때 강의할 때도 소통할 때도 그렇고 우리 그 더트라이브에서 말할 때도 그랬는데, 요새 골드존 매매 38스윙보다는 저는 이제 골드존 매매를 이제 주로 하거든요. 요새는 이게 또 이슈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골드존 매매 잘 되니까 한번 보시라 하는데, 여러분은 이제 이거 보시면 이게 박스처진 부분이 이제 한번 터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의 다 받는, 저도 이제 골드존 매매하다 손실 납니다. 그렇지만 수익이 더 많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수익이 나고 손절이 나는가, 그거는 보면은 답은 나와 있더라고요. 보면 제가 욕심이 내고 너무 많이 오른 점에 골드존하고 자빠졌어요. 자빠졌다고 해서 미안한데 어차피 저한테 한 얘기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다. 제가 대표적인 하잉크 코리아 그렇게 많이 오른 쪽에서 골드존 매매라고? 아니다. 이게 사는 순간 내가 이랬어요. 야, 이건 잘못했다. 잘못 샀다. 근데 이미 이제 화살은 이제 시위에서 떠났잖아요. 그래도 혹시나 관행에 맞을지 몰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그때 바로 잘랐어야 되는데. 그런 거 이제 손절도 했었고요. 이유는 여러분들 한번 주말에 골드존이라든가 상따존이라든가 38스윙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보시고 검증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가 스스로 공부하는 차원도 되고, 그리고 또 뭐 여기에 보면은 뭐 정보하는 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히스토리가 다 나와 있잖아요. 뉴스도 나와 있고 하니까 이거 왜 올랐는가 뭐 이런 것도 되새김질 하면서 얘 테마가 뭔가 확인도 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주 공부하는 시간이, 이거는 사실 티마는 공부하는 용입니다. 사실 트레이딩도 되고요.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년 만에 이거를 일반 공개하게 됐습니다. 한번 우리 홈페이지 더 트레이딩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자세한 내용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보세요.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하시고요. 위메이드 맥스, 코스모화 그리고 제이오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주로 사실 금요일날 그 전날 나스닥이 떨어졌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제일 강한 놈이 어떤 놈이었느냐, 가능성이 있는 놈이 어떤 놈이었느냐, 그리고 또 충분히 조종받은 놈이 어떤 놈이었느냐, 그거를 봤습니다. 그리고 딱 픽한 게 3픽이죠. 위메이드 맥스, 코스모 화학, 그리고 에코프로도 매매했어요. 그리고 제이오, 이건 신규종 4개를 주로 봤습니다. 여기서 주로 매매했고요. SM은 그날 금요일날 아마 계속 하락을 했을 거예요. 아마 아래꼬리도 좀 달긴 했지만 그 종목은 매매 안 했습니다. 조금 사기만 했죠. 그 전날 이제 조금 매매를 했고요. SM CNC도 매매를 했고, 또 지금도 하고 있고, 뭐 이거죠. SM 자회사 매각을 관련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실시간으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테마를 만든다. 위메테, 위메이크 테마, 그런
자부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낫다라고 생각하고 뭐 실시간으로 테마를 다 이제 정보를 제공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가장 낫다 저는 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4,800만 원을 손절하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수익 전환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 또 간단한 매매 복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일요일이니까 내일 월요일 또 다시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 훌륭한 매매 하시길 바랍니다. 방향이 맞다면 목표에는 분명히 도달합니다. 그걸 믿고 트레이딩 하시고 바랍니다. 자,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화이팅 하십시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